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또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한 편 내지 두 편 이렇게 보통 하고 일요일 날은 한 세 편 정도를 미리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우에 따라서 바쁠 때는 못 하고 그래서 파일은 항상 한 20일 여분 정도는 미리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강의,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분 아마 한 달 뒤겠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조문은 아주 짧지만 정말 중요한 글이에요. 우리가 가볍게 넘겨도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뒤에 가면 앞으로 우리가 가볍게 넘겨야 되는 글이 많고 상한론 앞에 부분이 정말로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가면은 막 하루에 뭐 4편, 5편씩 막 묶여진 거를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2월달, 늦으면 한 3월달, 내년 3월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보는데 여러분 이거는 임상적으로도 중요하고 옛날 사람들의 글 쓰는 데 있어서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래요. 우리가 대함용한을 쓰던 쓰지 않던지 간에 후세방을 여러분 쓰셔도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한 친구가 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서 해석은 참 멋있는데 자기는 고방을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방을 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방 가고 후세방을 쓴다 해서 후세방이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약을 쓰면 고방이에요, 여러분. 고방의 정신이 뭐죠? 실증이고 근거주의잖아요. 그 후세방 얼마나 좋은 양이 많습니까? 그런 편견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고방이라는 게 뭐죠? 후세방의 기본입니다. 후세방의 십전대보탕 전부 다 고방에서 나간 거예요. 이진탕도 마찬가지고. 모든 처방들이 변형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고방에서 흘러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고방가야. 나는 후세방만을 해. 이것은 요즘에 말로 하면은 자기 그냥 최면, 자기 암시 또는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결정짓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세방 써도 관계가 없어요. 저도 쓰니까. 그 일본 고방 가서도 절충파가 있잖아요. 자, 결흉이 있어요. 결흉이 여기서 뭐죠? 흉부위를 누르자마자 아픈 게 바로 결흉이죠. 그런데 항부위 또한 한강증이 있다. 한강이 또한 굳어져 있다. 이게 참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상은 다소 강질이 아니라 유질이다. 다소 그래도 부드럽다. 이럴 때 대승기탕으로 함용탕으로서 화합법을 하면 되니 마땅히 대함용한으로 써야 된다. 자, 교정하면 결흉은 항 또한 굳어지니 마치 그러나 부드러운 이렇게 경직된 상이다. 이럴 때는 대함용한이 좋다. 제가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죠. 하지직 화하니 이건 전부 다 후세 사람이 갖다가 조문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자, 한강이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히 항 또한, 이 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항 또한 강하다고 말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깊은 뜻이 있다. 매우 깊은 뜻이 있으니 이게 뭐냐면은 병증은 여기에 있지만 병근은 오히려 저쪽에 있다. 어떤 사람이 환자가 왔어요. 저 목이 어깨가 아픈데요. 등 부위가 아픈데요. 왔습니다. 증상이 여기에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결흉에 의해서 병세가 항 부위로 미친 겁니다. 그래서 병근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갈근탕을 쓰는 게 아니라 대함용탕 종류를 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중경의 처방의 의도는 한강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결흉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막 제가 막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중경에 보면은 예, 우리가 고민할 병증은 여기에 있는데 병근은 저기에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대증요법, 우리가 한의학을 잘못 이해하면은 대증요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열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변비 소견이 있다. 그러면은 머리 아픈 데를 고치는 게 아니라 변비를 고치면은 대승기탕을 쓰면은 소위 말해서 두통 유혈증이 가라앉히죠. 예, 이런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예, 상한론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은 이런 말을 누구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 병증은 여기에 있는데 병근은 오히려 저쪽에 있다. 그래서 중경이 처방을 보면은 한강에 있지 않고 결흉에 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강으로 인해 가지고서 흉부가 압박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갈근탕을 써야겠죠. 예를 들어서 예, 갈근탕을 쓰는 거죠. 그때는 반대로 한강이 바로 병근에 해당되고 흉통이 예, 병증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자,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저 결흉의 반응의 증상이다. 예, 결흉의 그 병세에 의해 가지고 압박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반응의 증상이다. 고로 항 또한 강해졌다. 그러면 어디 부위가 흉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흉통이 있기 때문에 항 또한 강이나 통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역사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 병세가 결흉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타났기인 것이요. 자, 한강으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예, 그러므로 심흉의 수열의 독이, 이것도 여러분 왜 수열이라고 했느냐? 대함흉탕은 바로 대왕망초, 바로 열을 풀어주는 약이잖아요. 그죠? 대왕망초에다가 감수를 집어넣은 게 바로 대함흉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수열이란 말을 제가 쓴 거예요. 예. 심흉의 그 수열의 독성이 더욱더 강해서 굳어지고 예. 꽉 차면은 예. 반드시 흉배 부위로 압박을 하게 된다. 반대 방향으로 아프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등 부위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이런 데가 안 좋은 사람들은 왼쪽 견갑골, 우리가 보통 고항이라고 하는 그 혈자리 부위가 약간 뻐근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더욱더 그것이 통증을 일으킨다. 여러분 어깨 등 부위로 예, 견갑골 주위로 해서 통증이 있을 때는 심장, 요즘에 말하면은 예, 심장의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 저도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 겨울철 되고 살도 조금 찌고 그랬더니 며칠 전에는 가슴 부위가 약간 예, 뻐근하게 아프다가 오늘 지금 새벽에 강의하는데 바로 그 왼쪽 그 견갑골 뒤로 약간 저만이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그 압박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항이라는 혈자리 굉장히 예, 조심해야죠. 이거 잘못 치료하면은 그 저기로 빠질 수가 있죠. 예, 폐기종으로 예, 대표적인 고항 혈자리예요. 그쪽 주위로 견갑골 이쪽으로는 자침할 때 아주 이렇게 가볍게 해야지 너무 깊이 찔렀다가는 예, 몸이 마른 사람들은 폐기종을 일으킬 수가 있죠. 옛날 사람들은요 이 고항이라고 하는 게 병이 그 고항에 있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고항이라는 말을 예. 그 병이 고항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아이고 이렇게 예. 옛날에 천석고항이다 이러죠. 신하가 예, 저기 벼슬자리에서 물러날 때 고항에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 우연히 나온 말일까요? 이건 저는 예, 해부학적으로도 이게 심장병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보면 심장이 있지만 뒤로 보면은 예, 고항이나 혈자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현대 그 해부학적으로도 예, 일리가 있는 얘기고 옛날 사람들이 이 고항이라고 하는 이 혈자리를 예,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이게 여러분 그 좌시춘추에 있다 보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예, 고항은 심장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병 있는 경우 뒤에 뻐근하게 등 부위가 뻐근하게 아플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환자가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근육통 같은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담 결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병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도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현상은 예를 들어서 바람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은 뭐겠죠? 현상에서도 어떠한 그 압력 관계의 변화잖아요. 바람이 불고 막 이러는 것은 기압의 차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압이 높았다 낮았다 그러잖아요. 바람에 의해 가지고 인체내도 똑같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옛날 사람들의 그 표현 방법이 다소 거치는 면이 있지만은 가만히 느끼면은 인간의 내부적인 것 또 압력 관계에 의해 가지고 기압의 차가 있다는 것, 병세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조문은 정말 멋진 조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한강은 다소 부드러운 경직된 상이 있으면은 화이하지니 화법이 아니다. 이거는 화법 약간 화하면서 하를 써야 된다. 그래서 함흥탕을 쓴 게 아니라 환으로 만들어 먹는 게 좋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강경상이면 급히 하해지니 대함흥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로 병정의 강유로서 병정이 여기서는 뭐죠? 유경상이다, 강유상이다 이런 거죠. 한강의 정도 이것도 어쨌든 간에 병정이죠. 이 강유로서 병독의 경만을 고찰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정말 멋진 글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흉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결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병정이죠. 그 병정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병독의 경중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짧은 글이지만 참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글이고 정말 멋있는 글이죠. 후세 사람이 이런 거를 따라서 흉내를 못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글을 공부할 때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오히려 짧은 글일수록 몇 개 안 되는 짧은 글일수록 중경의 정문에 가깝다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상한론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 보면은 알 수가 있다. 반면에 갈근탕 항배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미상불 심흉부에 여러분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결흉만 그러는 게 아니라 결흉에서 강통을 이루기도 하지만 반대로 항배강통이 있게 되면은 심흉부에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항배가 굳으면 굳을수록 심흉부위도 더욱더 난하게 된다. 팽만감이 창만감이 생기게 된다. 자, 이 경우 병세를 파악하지 않고 오직 흉만 이것을 위주해서 방약을 처방에 어떤 것을 세우게 되면 전도되려고 하지 아니해도 전도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보게 되는 거죠. 함용탕을 써야 되는데 갈근탕을 썼다든가 갈근탕을 써야 되는데 뭐 대함용탕이라든가 함용화를 썼다든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조금 물론 굉장히 어렵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갈근탕이 정말 땀이 없는 데만 쓸 수가 있느냐. 여러분 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이제 머리고 멸이고 여기가 이제 견갑골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 그 한강증은 여기에 살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운동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 목이 여러분 짧아져요. 나이를 먹게 되면은 특히 몸 관리 안 하고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 목이 이렇게 가름했다가 여러분 여기에 이 어깨선이 이렇게 됐다가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데가. 그래서 저절로 이 머리가 앞으로 약간 꺾이게 돼요.
예, 머리가 꺾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근육들이 목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 디스크도 올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결국은 심장병, 요즘에 말하면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으로 가는 길에 있다라고 보면은 예,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자들을 보고 체격이 뭐 건장하다 그러면 후세방에서 여러분 예, 쓸 게 많죠. 그 대표적으로 그 아이고 뭐죠 그게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마왕탕과 그 이진탕과 대승기탕을 합방해 놓은 방풍통선상을 여러분 예, 남자들 같은 피부 색깔이 거무튀튀하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 보약보다 오히려 그런 약들이 훨씬 뭐 환자들한테는 보약이라고 하고요. 당신 기력이 떨어졌으니까 아 보약 한 잔 주무자. 그러면서 여러분 방풍통선을 쓰면 되죠. 예,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근데 방풍통산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저 아는 분인데 아 그분은 참 굉장히 체격이 우람하고 막 이래가지고 복부 비만도 엄청 심하고 그래서 방풍통선산을 줬는데 저한테 항의하더라고. 그거 먹고 죽는 줄 알았다고. 예. 못 참은 거예요. 예, 못 참은 겁니다. 그럼 제가 실수한 겁니까? 예. 이 병독이 나가면서 막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저하고 인연이 떨어진 거죠. 예. 예. 그만큼 우리가 예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부드러운 약 쓰면은 그 환자가 먹고 아 기분 좋죠. 그냥 약도 달짝지근하고. 근데 방풍선 얼마나 사납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뭐 이런 개인적인 신상을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은 한 30년 전에 네. 제 집사람 친구의 남편이 왕진 왔는데 이런 부류였었어요. 그때 40도 안 됐는데 이 등 부위 보니까 너무 틱틱하고 일종의 그 여드름 비슷하게 그 염증 소견이 막 불긋불긋하고 막 종기가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등 부위 보면은 이 딸기처럼 빨갛빨갛한 거는 열독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된다. 고도 비만이었고 반드시 이건 고쳐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주위에 무슨 의사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안 오더라고요. 예, 한 번 약 쓰고 안 오더라고요. 한 최소한도 체질 개선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증상이었어요. 예, 젊은 나이인데 40도 아직 안 됐는데 근데 결국 몇 년 뒤에 여러분 예, 암으로 예, 돌아가셨어요. 두고두고 후회되죠 저도. 근데 그분들은 이해 못해요. 예, 그 부인도 제가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제가 집사람한테만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체형이 이미 변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외감에 의해서 상안에 의해서 땀이 나오지 않고 무한히 한강통일 때는 갈근탕을 쓰는 것은 하나의 여러분 그냥 그 책에 나오는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감기로 인해서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증상이 많다는 거. 얼마 전에 제 아는 그 지인인데 연세가 한 70인데 그분이 바로 요 부위에 항상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약을 썼냐면은 약으로는 안 하고 그냥 차식으로 한 2제를 계속해서 복용을 하셨는데 마왕탕에다가 갈근 집어넣고 죽연만 집어넣습니다. 근데 2제 정도 이렇게 차식으로 먹으니까 이게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예. 예, 그분도 몸이 굉장히 건장하시고 예, 한강증이 있어요. 예, 항배강통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본인이 이제 체력 관리도 조금 하시고 그래서 그냥 잘 넘어가고 있는데 예, 우리가 환자들 보면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예, 우리가 그 갈근 황련 황금탕이라든가 대승기탕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함유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근골격의 변형이 이루어지면은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 제가 지금 한 7, 8년 전에 막 글 쓰고 막 이러는데 스트레스가 막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막 압박감이. 그래서 이 등 부위가 예, 제가 이 등 부위로 아니,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척추 이렇게 해서 예, 너무너무 아팠어, 이 부위가. 예.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팠는데 그때 후배가 그때 그 약을 줘가지고 감수 들어간 약을 줘가지고 한 3개월 먹었더니 이게 풀리더라고요. 그때 그 약 먹는데 저도 막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독약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막 그 역겨움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녁 한 10시에 먹으면은 새벽 한 2시 정도에 막 새벽에 깨가지고 막 미식미식하고 뭐 화장실 가서 하면 소위 말해서 수사복통, 물대변을 보는데 근데 보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변비 성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변비도 없고 그러나 다만 이제 그 집안에 이제 당뇨로 인해 가지고 지금 또 여러분이 아마 이 강의 들을 때는 이제 백내장 수술도 이제 끝났을 것 같은데 조만간에 왼쪽 눈이 지금 거의 백내장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글을 볼 때 항상 그 임상하고 연계시켜서 보면은 이게 살아있는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자, 결핵증의 그 맥부대자는 불가하니 하하면 죽는다. 결핵증의 모든 증상을 갖추고 번조한 경우도 또한 죽는다. 결흉이 소위 자 이거는 이제 조문이고 요거는 제 이제 해석이에요. 결흉이 소위 맥부대한 것은 맥부대한 이유가 그 증거가 조문에 보이지 않아요. 결흉증의 맥이 부대하다. 이 대가 부대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맥이 부대하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증거가 보니까 억측하면 안 된다. 혹 맥대 이것은 위실이다. 그런데 이제 맥이 부대하니 오히려 이것은 표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을 쓰면 안 된다. 비록 이것은 문자적 해석이나 잠시 취한다. 그래서 맥이 부맥이 있을 때는 합법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원래 그 결흉증은 침실한 거를 뭐 보통 말하잖아요. 그죠? 맥이 조금 가라앉아 있는데 센 맥 같은 경우. 그러나 맥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결흉의 어떤 통증, 심화 부위에서 배꼽 밑에까지 막 통증이 뻗쳐 있는 경우. 그런 경우 결흉증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법제 잘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대극 완화 감수 이런 약들은 그 금지된 약인지 그래도 구할 수는 있는데 저는 따로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 잘 감별을 하셔가지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교정을 안 해놨구나. 근데 이 종문은 중요하니까 태양병에 맥이 부하면서 동삭. 이것도 새로운 맥상이죠. 동삭이라고 하는 거 빠르다는 거죠. 여기 이제 주석으로 부는 풍이고 sak은 열이다. 그래서 동은 바로 통증이고 여기서 sak은 허다. 이것은 전부 다 주석이죠. 주해 문자. 두통 발열하는데 조금 저녁 때 잠잘 때 땀을 흘리되 도리어 오한하는 것은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가 도리어 합법을 썼다. 그래서 표증이 있는데 합법을 썼으니까 동맥이 동삭이 변해서 지맥이 되고 그리고 경내 거통하며 경내가 아마 횡격막을 말하는 거죠. 횡격막 쪽에서 안쪽에서 우리가 손으로 어떤 그 가슴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을 막아낸다고 하는 거, 거부한다는 거, 손을 거부한다는 거죠. 통증이 심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묘한 말을 썼어요. 위증공허하야. 그러니까 위증이 공허해서 이런 것은 여러분 주석이죠. 이거는 여러분 증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추론한 거죠. 위증이 왜 공허할까요? 합법을 썼으니까 설사를 시켰으니까 위증이 공허하다고 쓴 겁니다. 그래서 위증이 공허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객기가 동격하다. 이게 또 왜 그러느냐. 이런 말은 전부 다 추리예요. 글의 추리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객기 동격해서 단기 번조 심증 온에는 양기가 내함에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심화 부위가 이것으로 인해서 굳어져서 결흉이 되니 이게 옛날 사람들의 결흉이 생기는 어떠한 병리적인 개념이다. 병리적인 개념. 위증공허 객기 동격. 이게 바로 동격했다. 치자시탕은 이거보다
가벼운 거죠. 위중공허하고 객기가 동격하는데 번열이 있을 때 그때 치자시탕을 쓰는 거죠.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결용이 없거나 다만 이것도 묘한 글을 썼어요. 결용이 없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머리 부위로만 제한적으로 땀이 나고 다른 곳은 땀이 나지 않고 않으나 목 주위로만 주위로만 땀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변 분리하면 이 상황에서 소변까지 분리하게 되면 반드시 발항증이 생기게 되니 함용안을 써야 된다. 이거의 조문에 대해서 글이 굉장히 길죠.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소위 말해서 그 조문 가운데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버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증상만 한다면 태양병, 맥부위 동삭, 두통 발열하고 땀이 나면서 오한하는 경우는 개치탕을 마땅히 써야죠. 그런데 의사가 도리어 합법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서 맥이 딱 가라앉았어요. 맥삭 동삭에서 맥지 그리고 경내 거통 이게 바로 이제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 촉진을 했을 때 그리고 숨이 거칠고 숨소리가 거칠고 번조증이 있으면서 조번증이 있어 심중온해하고 심하에 석경이 있는 사람은 대함용탕으로 쓴다. 이렇게 간단한 조문이에요. 위중이 공허하고 객기가 동격한다든가 무슨 분의 병이 어디에 있고 sak은 열이고 이런 식으로 이것은 그 증상에 그와 같은 개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것. 자, 이 조문은 소위 알고 보면 병발어 양이 반하지에서 열인입작 결용의 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조문이에요, 여러분. 병이 양에서 발한 것을 합법을 지나치게 도리어 써가지고 인물에서 병증이 결용이 생긴 사례죠. 번병의 하지 태조 후에 결용을 많이 경험하고 나서 마침내 그것이 역치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썼다는 거예요. 왜 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썼겠죠? 왜 무수한 그렇게 남용을 했겠습니까? 치료가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치료가 잘 됩니다. 대승기탕을 여러분 쓸 수가 있어요. 대함용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괴병이 발생된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병리, 병명의 의안이 조문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병증을 밝히고자 했으나 이것은 정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용이라는 용어도 정문이 아닙니다. 후세 사람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것은 태양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네이밍이라 그러죠. 개념화 시키는 것. 이와 같은 증상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하다 보면 증상이 서너 개 되잖아요. 그것을 압축해서 하나의 말로써 만들기 위해서 병명이라고 하는 것을 쓴 거예요. 이거는 현대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병명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병명이 많아집니다. 하나의 단독 증상이 병명화되는 것. 그러니까 투통도 병의 증상이면서 병명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한론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이른바 결용 또는 장결은 병명이요. 합법을 한다는 것은 방의 뜻이다. 방의 의도다. 위중공혹, 양기내함, 심화, 인경 이것은 병리적인 개념이다. 또 경내 걱통, 단기, 조번, 심중온해, 심화, 석경은 이거는 그냥 구들경으로 바꾸면 됩니다. 석경은 병의 증상이다. 병명, 병리가 비록 이것은 주의 문자,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주의 문자다. 그러나 반드시 병증을 근거로 해서 그 의안을 참고하면 위중공허라든가 양기내격 또는 격기 무슨 객기 무슨 동격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반드시 이 조건은
병증을 근거로 해서 이 의안을 참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병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의안들, 옛날 사람들이 말한 양기공허라든가 위중공허라든가 양기내암 이와 같은 의안들이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발생되어졌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 예. 옛날 사람도 터무니없이 주석을 다른 건 아니거든요. 고민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서 언어로서 표현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예. 여기에 있어서도 위중공허하고 위중공허한 상태에서 예. 번열증이 생기게 되면은 예. 그때는 치자시탕을 쓰게 됩니다. 예. 자, 물은 태양병은 예. 맥이 부하고 완하고 맥이 부하고 긴하고 한데 열이 예. 속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빠진 연고다. 이 경우 의외로 맥이 부하다. 아직은 맥이 부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 동삭한 것은 부하면서 동삭한 것은 급박한 어떠한 상황이 초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오한하면 안 되는데 예, 마땅히 오한하면 그 사람이 도리어 아직은 오한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경우죠. 그때 먼저 계지탕을 먼저 써야 된다. 그리고 표증이 풀려야지만이 이에 도리어 예, 합법을 쓴 연후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삭한 맥이 변해서 맥지한 것은 위증이 공허해서 결흉의 증상을 위증이 공허해서 결흉의 증상을 살피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 맥이 지한 것만 가지고 위주를 한다면은 이걸 소음병으로 여길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소음병으로 여기지 않을 사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맥지만 가지고 당신은 양기가 없네. 그래가지고 부자재를 쓰면은 예,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맥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이 빠져 들어가가지고 대승기탕증에도 여러분 맥이 미한 경우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자의 외형도 조금 보고 복부도 만져보고 예, 변비 성향이 없다 하더라도 배에 가스가 차면은 승기탕 종류를 가볍게 쓸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맥상에 너무 빠져들면은 안 된다는 거. 대체로 심화망과 심하계는 정수 때문이다. 예. 심화망과 심하계는 이것은 예, 옛날 사람들이 어떤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의안이죠. 예, 정수 때문이다. 그래서 자 복령이라든가 반하라든가 백출 가지고서 치료를 하죠. 우리가 보통. 예. 근데 반면에 심화석경은 그와 또한 축수증이다. 그래서 그런데 복령, 반하, 백출로서는 이 축수증, 심화석경을 치료하기가 어렵다. 감수라야 가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축수증을 하게 된다. 수기를 내몰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화만이라고 쓰지 않고 특별히 심화석경이라고 썼다고 하는 것은 복령, 반하, 백출 가지고는 양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약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게 바로 예, 치수지잖아요. 이런 것을 적절하게 쓰지 않으면 평생 쓰지 않아서 병이 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에서 예, 변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는데 예, 여기가 벌써 부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여기까지 병세가 파악돼 있어요, 여러분. 결흉 같은 경우. 예, 이게 벌써 이 가슴이 올라와 있어요. 부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손을 조금만 대도 통증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경내 거통. 그 횡격막 쪽에서 그 통증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손을 딱 부딪힙니다. 이럴 때는 이 정도 약 가지고 이진탕 종류의 약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뭐든지 변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항상 조짐에 의해서 치료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근데 뭐 환자들이 잘 따라오지 않죠. 뭐 요즘 어저께도 그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참 이런 얘기 뭐 해도 되겠죠. 환자들 약 안 먹습니다. 요즘에. 예. 진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뭐 이런 표현도 조금 건방진 얘기지만 알면서 못 고치는 병들이 너무나 많고 그만큼 우리가 한의학이 일반 서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예, 약에 있어서 잃어버린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예.
침 치료 가지고 현실적으로 침 치료만 가지고 과연 한의원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시골은 여러분 그런 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도심에 계신 분들은 이 침 치료도 어느 정도 숫자가 와야 되는데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얼마나 이게 침체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도 이런 강의도 하면서 이건 뭐 진짜 쓸데없는 짓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그 일체의 병증에 질사지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태조, 질사, 빨리 여기는 이칠 아플 질이 아니라 빨리 설사시키는 법과 이수지제를 일찍이 많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많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한토화 치료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동원 선생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수제도 집어넣습니다. 이수지제, 그러니까 오룡산이라든가 막 이런 쪽으로 연계출감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양력에 도달되고 병소에 도달되고 도달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 축수가 견고한지 견고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었겠는가.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상한론이 형성이 된 거예요. 상한론이라고 하는 책이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 경험의 축적에 의해 가지고서 이 경험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이 된 겁니다. 축적이 돼 가지고 한 권의 책에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가 역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반면에 치료 효과도 상당히 좋았다. 저는 60%는 치료 효과가 좋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방법이 질사지법과 이수지제가 기본적으로 60%에서 70%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갔다. 꼭 괴병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반면에 양기가 내암에서 아직 크게 결용을 이루지 않는 경우는 비록 심화 석경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결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불대결용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심한 결용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느 정도 결용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초기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에 자, 단지 머리에만 땀이 나고 땀이 안 난다는 거죠. 몸에 제한적으로 나니까 소변이 불리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체내의 병독이 어디를 따라서 배출되어지겠는가. 이로 인해서 발황이 나타나니 그 극증에 이르게 되면은 중경이라 할지라도 손을 쓸 수가 없다. 무관해야. 어떠할 방법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치자시탕이라든가 대한문탕의 맨 뒤에 조문에 가면은 단 두 한출 소변 분리가 되면은 앞으로 이 사람은 황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 뭐 황달 대한문탕이라든가 대승기탕을 함부로 쓸 수는 없죠. 현대에 있어서는. 그만큼 옛날에 이 다음 단계로 발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 자, 오늘 강의는 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임상적으로 그렇게 그 많이 경험한 것. 이런 환자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관찰한 예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환자가 그렇게 잘 따라오지 못하고, 그것은 일단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약값이 뭐 비싸지 않다. 왜냐면 뭐 모든 게 다 올랐으니까. 그때 약값도 굉장히 비싸고 이것을 막 몇 달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보약 먹는 개념으로 이거를 치료를 하니 이게 뭐 치료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한의학은 분명히 몸을 고치는 의학이구나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